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재테크 불변의 습관인데요. 원래 앞에 부자들이라는 수식어가 있죠. 하지만 내용이 부자라기보다는 노후연금에 집중된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뺐습니다. 너무 길기도 하고요. 이 저자는 이정호 지점장인데 은행 경력이 35년이나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금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은행도 이용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흔한 펀드 하라는 얘기도 없고요. 주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책을 쭉 보면 시대별 노후 대책과 그리고 어, 연령별 투자 제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찾아보면은 우리 노후 대책이라는 건 뭔가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그렇죠.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늙고 죽습니다. 그런데 뭐 죽으면 상관없지만 늙으면 생산성이 떨어지죠. 어떤 경우는 뭐 한 5년 정도 누워 있다가 죽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 대책을 세워놔야 되겠죠. 동물 같은 경우는 못 벌면 쉽게 말하면은 사냥을 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죠.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 돌봐줄 가능성이 높죠. 요즘은 그게 줄었지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경 시대에는 많은 자녀를 낳는 게 노후 대책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자녀는 물론 입도 많이 늘리긴 하지만 생산성이 어, 소비하는 것보다 그 노동으로 얻어지는 추수량이 많다면 어 그게 훌륭한 투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농경 시대를 지나서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연금으로 바뀌었는데 그 연금은 비스마르크가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65 세까지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별 재정 부담이 없었지만 지금은 65 세가 뭐 60세 환갑을 예전에는 아주 중요하게 여겼지만 요즘은 생일하고 별 차이도 없어지죠.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도 겪고 있긴 하지만 정보 시대고 이런 때는 투자가 더 중요합니다. 연금을 물론 뭐 기본적인 연금은 계속 제공은 되겠지만 재정 부담 때문에 많이 믿을 수는 없고요. 제 얘기는 뭐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금액이 많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많을 수가 없어요. 노인이 청년보다 더 많아지면은 부담하는 사람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정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연금에 많은 기대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소득보다 지출이 적어야 되겠죠. 시드 머니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본이제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수익률이 물가 상승보다 낮다면은 사실 그거는 투자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자, 그럼 결론은 "투자를 잘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청년층한테 투자 제한을 하는 거는 주식 반 그리고 토지 40% 정도로 얘기를 하네요. 나머지 10%는 뭐 적당하게 섞으면 되겠죠. 그 이유가 우량 주식은 장기 우상향 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토지는 물가 인상률만 이상으로 오르죠. 평균 어 최근 조사를 해 보니까 1에서 5% 정도 올랐고 물가 상승률은 그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안이긴 한데 문제점이 있죠. 황금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죠. 나중에 은퇴하면 귀농으로 해서 일거리를 찾을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65세 이후까지 자기가 오너가 아닌 이상 급여를 받는 거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그때까지 자기가 안 해왔던 일을 하는 경우 많은 게 치킨집이죠. 통닭집. 그걸로 하면은 사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날리면서 그렇게 아주 시간까지 뺏겨 가지고 아주 워스트인 노후 생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귀농을 해서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하면은 나름대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 귀농 활동을 영농 활동을 5년 이상 하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뒤에도 나오지만 주택연금하고 농지연금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 기본에다가 충분히 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금액일 경우에 주택연금보다 농지연금을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더 좋기도 하고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좋은 점은 소유권이 바뀌는 게 아니죠. 단지 저당권을 잡고 죽을 때까지, 물론 뭐 기간을 정해서 좀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죽을 때까지 받는 걸 추천을 해 드리고요. 죽을 때까지 살면서 혹은 농사를 지으면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좋습니다. 토지 투자는 뭐 많은 걸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302평 이상 임지를 1,000만 원 이내에 사는 거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302평 미만이면은 소위 말하는 주말 농장으로 쓸 수가 있죠.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고, 302평 이상이 되면은 전업 농을 하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민으로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영농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위탁 영농을 해야 됩니다. 농지은행에다 맡기면 돼요. 그래서 302평 이상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뒤에 또 나오겠지만 농지 전용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려면 이 302평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 투자 내용을 한번 보면 70년대 영종도 땅이 평당 5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2006년도에 영종도에 신공항이 생기면서 수용이 되죠. 수용이 되면은 헐값에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80만 원이었대요. 그때 평당.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서 라면 개수로 따져봤답니다. 그랬더니 물가 인상률보다 100배가 높았대요. 물론 뭐 다 100배가 높은 건 아니고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땅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토지는 괜찮은 투자라고 봅니다. 자, 그럼 장년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층은 사실 자기만 아끼면 됩니다. 그런데 장년층은 자녀가 있죠. 부인도 있을 거고. 물론 뭐 혼자 살면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도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오피스텔 같은 것이 대안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규 투자에는 거품이 많이 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을 만한 지역, 거기서 수익률 같은 걸 따져서 사는 게 좋다고 하는데, 지역적으로도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지역을 고르라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데가 중구였고요. 그다음 종로, 제일 낮은 곳은 도봉이나 은평이었는데 여기는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더 적습니다. 100이 이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곳 중에 하나를 비교를 해봤는데 판교가 수원하고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 오피스텔 수익률이 2011년도에. 그런데 어, 6년 후에 2017년도에는 판교가 엄청나게 오르고 수원은 그대로였대요. 그게 주간 인구 지수가 판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다는 거니까요. 혹시
청년층부터 해서 토지를 갖고 있었다면 토지값이 오른 곳도 있고 뭐 물가 상승률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른 곳은 당연히 안 오를 만한 곳으로 아직 안 오른 곳으로 인제 대체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혹시 임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소위 말하는 지대를 받을 수 있는 거라면은 상관이 없죠. 지금 장년층에서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 발생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노년층은 어떨까요? 이때는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현금 흐름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때 투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누굴 위해서 투자를 합니까? 상속을 위해서? 뭐 상속이 생활의 목표라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녀한테도 방법을 알려줘야지 그 뭐 물고기를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임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를 전용을 해서 귀농을 해서 일도 하고 뭐 과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당하게 체력이 받쳐지는 한도 내에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이 되고 5년 이상 영농을 했으면 농지연금을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고요. 주택은 뭐 당연히 종신주택연금을 해서 쓰시면 좋겠죠. 국민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렇게 세 개의 연금을 종신 받으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뭐 2 배에서 3배 정도 나은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농지연금은 공시지가 1억당 약 43만 원 정도를 한 달에 준다고 하는데요. 여기도 인제 방법이 있죠. 공시지가 1억당이기 때문에 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고 싶다 월. 그럼 공시지가 2억 짜리를 살 수도 있지만 경매를 통하면 이게 반값이나 반의 반값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5천만 원에 1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만 고르시면. 제일 좋은 지역은 중농림 지역 내 준보존 상지가 좋다고 합니다. 앞에 준이 붙었다는 거는 이게 양쪽으로 쓸 수 있다는 면에서 좋은 거고요. 농림 지역 내니까 농지 전용하는 게 쉽겠죠. 그리고 농지 전용 부담금하고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는 다릅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은 공시지가에 비례하니까 공시지가가 낮은 게 더 좋고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는 이건 그냥 면적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좀 효용이 높은 임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악산보다는 평평한 산이 더 좋다는 얘기죠. 그런 게 더 비싸긴 하겠지만 이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측면에서는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전용하기 전에 농지를 전용하기 전에 필지 분할을 하셔야 됩니다. 농지는 필지 분할이 안 돼요. 그래서 임야 좋은 임야라면은 묘지가 있을 확률이 크겠죠. 이것도 뒤에 나오지만 이 묘지는 필지 분할을 해서 팔든지 아니면 지대를 따로 받는 게 좋고요. 지상권 기지 분묘권이죠. 기지 분묘권이 성립하죠. 철거할 수 있으면 소위 말하는 무연모라면은 없애는 게 더 좋고 이장을 하는 게 더 좋고 그렇지 않다면 뭐 지대를 달라고 하든지 팔든지 저 같으면 뭐 금액이 농 저 임야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사겠어요. 만약 제가 그런 입장이라면. 근데 뭐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를 테니까 어쨌든 미리 농지 전용을 하려면은 분할을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그쪽에 농가주택을 지어야 되겠다면 그만큼 더 따로 필지 분할을 하는 게 좋겠죠. 어 그런 면에서 농지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농지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준다고 그랬죠. 1억당 40 몇만 원이었죠. 그러면은 농지를 잘 골라야 되는데 농지보다는 임야가 더 싸기 때문에 임야를 어떻게 골라서 전용을 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매나 공매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좋은 점은 이 땅은 정가가 없어요. 정가도 없고 환 황금성도 낮습니다. 어디에서 팔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매매는. 하지만 경매나 공매를 이용하면 이런 게 다 올라오죠. 감정평가까지 다 포함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온비드에서 공매 혹은 대부분 경매 홈페이지에서 경매에 해당된 자료를 보시고 '아 이게 괜찮겠다.' 싶으면 뭐 지역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아까 어느 정도 면적, 어느 정도 금액 뭐 이런 거는 다 말씀드렸어요. 묘지는 아까 말씀드렸고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획부동산에서 작업을 했던 거를 실제로 팔지를 못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 금액이 과다하게 올라가지 않았을 테니까 저렴한 경우에는 필지 분할도 돼 있습니다. 팔아 넘길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더 좋죠. 왜냐하면 필지 분할하는 것도 어 전용하는 것처럼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신경 쓰이니까 오히려 나뉘어져 있다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맹지도 뭐 사람들이 다 피하죠. 그래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싸거든요. 그리고 농사 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구루마 정도 혹은 트랙터 정도가 가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뭐 가 보셔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공익보전 산지나 공원 관련된 공원 용지나 공원 보호구역 이런 거는 농지 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땅은 뭐 가서 캠핑을 하시겠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싶으면 군청에 확인 전화를 꼭 하세요. 이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리뷰한 노후 대책에 대한 내용이 어땠습니까? 저는 6층 연금이라고 해서 대부분을 많이 알고 있었긴 하지만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이 책을 읽고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전에 트럼프의 책을 읽고서 어제였죠, 바로. 새해 첫날 리뷰한 게 트럼프 책인데 경매에 대한 뭐랄까 반감이나 뭐 이런 거를 없앴는데 이 책을 읽고서는 농사도 괜찮겠다 싶어 가지고 최근에는 주로 원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뭐 농사를 뭐 많이 져본 것도 아니고 쪼끔 져 봤어요. 컨테이너 박스에 상추 같은 거 심어서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 베란다에 하는 건 별 부담이 없었는데 텃밭을 한번 분양받아서 해 봤거든요. 그 넓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것만 돼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이나 실력, 능력, 체력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손이 좀 덜 가는 게 원예가 아닌가 싶어서 원예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고요. 나중에 농학과, 방통대 농학과에도 진학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직 뭐 시간은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느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저는 저자가 주장하는 것 중에서 뭐죠? 우량주 투자는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주택연금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국민연금도 당연히 그거는 강제니까 그 부족해도 계속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경매를 통해서 영농도 귀농도 하고 그리고 농지연금까지 추가를 한다면 상당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늙으면은 의료가 좀 더 필요할지 모르니까 의료 시설이 가까운 대도시 주변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그렇게 농사를 지는다면 손자들한테도 아직 저는 없습니다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름방학 때 가서 영농 체험도 하고 할아버지하고 놀기도 하고 다만 어 부인이 있는 분들은 같이 가자고 권하지 마십시오. 보통 남자의 로망은 영농인데 귀농인데 여자는 도시 생활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농촌 총각이 결혼을 못 해서 해외에서 데려오고 해외 결혼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 뭐 이혼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론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강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좋으면 여러분이 하시고요. 뭐 농지연금 받아서 나눠주면 그거는 고마워하겠죠. 너무 비관적인가요? 어쨌든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잘 준비를 하시고 제한된 자원 가지고도 좀 더 많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그런 방법도 많이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순간에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